남편은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는 벌이, 여자는 서포터하는 벌이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직장이 선택의 폭이 너무 좁은 거예요. 고려되는 거 없이 그냥 있으면 가야 되는. 제가 그 변신 로봇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에 딱 들어오면 어느 순간 로봇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 자,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사회에 이 일하는 여성들은 늘고 있는데 이 육아의 부담까지도 많이 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성, 이 워킹맘들에게는 슈퍼우먼이 될 수밖에 없게끔 뭔가 강요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 사회에서도 워킹맘들이 슈퍼우먼으로 살길 강요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늘어서 우스갯소리도 퇴근하는 직원들한테도 그게 잘 출근해라. 그게 뭐냐면 우리는 집으로 다시 출근하러 가는 거거든. 우리한테 퇴근이 어딨어. 집으로 출근하러 가는 건데. 근데 짬짬이 이렇게 알바식으로 일을 하면서 어린이집에 좀 늦게 하원을 시키는 그런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데리러 가면 난리가 나죠, 막. 그게 안쓰럽죠, 그걸 보면. 이 선생님이 퇴근이 내 아이 한 명 때문에 이렇게 미뤄지는구나. 근데 퇴근하면 정말 시간만 쳐다봤다가 미친 듯이 뛰어가가지고 아이들을 예, 데리러 가야 된다는 엄마들 많이 있죠. 우리는 왜 이렇게 깨알 같은 고민까지 해야 되냐? 이거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아마 직장 다니시면 다 비슷하실 거예요. 사실 옷을 갈아입고 어떻게 보면 남자분들은 봐도 소파에 앉잖아요. 그렇죠, 눕죠. 우리 집 인간이 한 번도 앉아있는 꼴 못 봤어요. 근데 빨리 주방에 들어가서 밥을 해야 되거든. 씻고 볶으면서 막 이렇게 뭘 안 치우고 가스레인지를 하나만 써본 적이 없어요, 저는. 가사만 하면 괜찮은데 가사도 하고 육아도 해야 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엄마하고 같이 있고 싶고 뭐 얘기하고 싶고 책 보고 싶고 하다못해 그림 그리는 것도 같이 하고 싶고 근데 일은 있잖아요. 밥해서 먹여야 되고 빨래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집 청소해야 되고 회사에서 한 일을 제외하고도 집에 오면 두 가지를 또 해야 된다는 거죠. 가사 일과 육아와. 이게 너무 몸이 지치다 보면 잠이 잘 안 와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누워서 이제 나는 내일 또 이 삶을 살아야 되는, 이게 지쳐서 잠든다는 말이 이제 그런 말이잖아요. 정신없이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끝날 때는 나는 도대체 누구고 여기는 어디지? 뭐 이렇게 되는 생활이 계속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잠깐 말씀만 들어봐도 우리 시대 이 한국에서의 워킹맘의 삶이 정말 녹록지 않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얘기를 더 이어가기 전에 이 제작진들이 한 분의 일상을 쫓아가 봤습니다. 이분도 워킹맘이신데 어떤 삶을 또 살고 계신지 저희가 보고 다시 얘기 나눠볼게요. 함께 보시죠. 아직은 애기들이 어리니까 손 밥 먹는 것부터 뭐 다 손이 가고 저희는 이제 양가 부모님한테 육아를 도움을 받거나 이럴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처럼 이제 막 코로나 터지고 이러니까 당장 네. 저희가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그냥 9 to 6 하는 부부였으면 그러면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 너무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딱 10분밖에 안 될 것 같아. 그래, 아, 그래? 붙어 있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 아침 시간 아니면 저녁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뭐 그때 사실은 아이들이랑 최대한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해요. 다른 시간에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엄마 간다. 안녕.
일하는 걸 너무 좋아했고 일에서부터 이제 저 자신을 찾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아이는 일찍 어린이집을 보내겠다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직장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았고 네, 그래서 프리랜서 생활 오래 하고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거의 이제 출근을 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제가 아이가 어려서 6시에는 칼같이 퇴근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만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맞냐고. 여자들은 밥이나 하고 애나 보고 그러면 되지 뭐 굳이 나와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느냐. 다른 데 가서도 민폐 끼치지 말고 집에서 애나 봐라 이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는데 엄청 울었어요, 차 안에서. 그때 사실은 정상적인 취업을 하겠다는 건 포기했어요. 기뻐요. 저는 사실 네, 엄마로서의 저도 너무 행복하지만 일하는 저도 너무 행복하거든요. 저라는 어떤 한 인격체가 가지고 가는 어떤 만족감이고 엄마로서의 만족감은 이제 아이들을 통해서 느끼는 행복감이나 이런 것들인 거지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가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집에서 나올 때는 금방 모드 전환을 해요. 나는 이제 엄마가 아니고 내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이들이 아플 때가 제일 문제죠. 아이들이 아파서 어떤 특별한 케어, 예를 들면 심하게는 이제 입원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병원이라도 데려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회사를 다니는 엄마들한테는 쉽지가 않아요. 울었어, 안 울었어? 조금 울었어. 조금 울었어? 대다수의 선택권이 나 자신에게 있게끔 만들어주는 시스템. 그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이를 훌륭한 기관에 맡기건, 내가 직접 키우건, 그것이 나의 선택권에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시스템을 갖춘 사회가 진짜 건강한 사회이지 않을까. 와, 정말 이 또 영상 보니까 역시 우리나라에서 이 워킹맘으로 사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력 단절이라고 하죠. 이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이는 커가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키워야 된다 이제 뭐 이런 상황이 됐고 그래도 저는 이제 그때 일이 너무 좋았고 나쁜 엄마 일종의 애보다는 내가 더 중요하고 일이 중요하고 뭐 그런 상황이어서 대체 인력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육아를 대신 해주실 만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앉았죠. 들어앉았죠. 엄마의 손길이 직접 필요라는 시기는 몇 년이 있어요. 아이가 어릴 때. 아이가 이제 좀 조금 크면 그거보다는 엄마의 모습이 이제 롤모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보육의 의미보다는 나의 어떤 롤모델로서 엄마가 이렇게 딱 서야 아이들이 이렇게 따라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엄마가 일을 해야 되거든요. 갈 수 있는 직장이 선택의 폭이 너무 좁은 거예요. 갈 수 있는 데가 나이부터 해서 보수, 뭐 시간적인 여유, 뭐 이런 게 전혀 고려되는 거 없이 그냥 있으면 가야 되는, 자리가 있으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사회적인 구조 자체도 힘들었고 워킹맘이라는 게 일과 가정의 그 육아 어쩔 수 없이 한쪽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다 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다 비슷하실 것 같아요. 매년 해가 거듭되면 저는 나이를 먹고 아이는 커가면서 부담감이 이제 쌓여져요.
내가 다시 복귀할 수 있을까 사회로. 워킹맘 포기하겠어 라는 마음을 내려놨으면 괜찮은데 돌아갈 걸 생각하니까 매년 사실은 저는 고비였어요. 이렇게. 참 여성이 뭐길래 이렇게 사실은 내 일만 고민해도 정말 내 인생이 너무 벅차고 힘들 것 같은데 이 아이에 대한 걱정과 이 아이에 대한 고민과 또 집안일에 대한 고민과 뭔가 이런 걸 다 짊어질 수밖에 없는 건가? 나는 엄마니까 이 아이한테는 이 순간은 지금밖에 없어라고 했던 나의 선택이 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삶을 내가 이렇게 잃어간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으니까 아이를 위한 엄마로서의 삶은 훌륭할지 몰라도 나의 이수진의 삶은 계속 잃어가는구나.